12개 주요 판매사에서 잘못한 게 맞죠. 불안전 판매라든지 상품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네,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검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그 합당한 이제 그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그 배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 ELS 상품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단 이번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발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도 원금 손실 위험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2006년 8월 달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ELS 발행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예금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예금자 보호 상품 아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계속 발표를 해왔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발표해 왔고 지금도 또 똑같이 금감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책을 세운다면 이 홍콩 ELS 사태는 이후에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화 상품의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위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고, 아마 이제 이번 검사 결과 등을 계기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검토도 있을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 2020년도에도 DLF 사태 때요,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 대해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한 197억 원, 167억 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과태료를 이렇게 때리고 영업정지 6개월을 해도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 본점, 영업점 등의 어떤 그 배경과 경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어떤 경고성의 문책 이런 것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은행은 아시다시피 수십조 수익을 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울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금융감독원이 일각에서는 무슨 은행계 저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승사자가 맞냐. 제가 보기에는 무슨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경고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경고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싶고, 이미 금융위원회 설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징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견책, 감봉, 정직, 연직 아주 강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경고 내지는 견책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 파악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파악이 된 뒤에는 정말 더 이상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금감원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검사 등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는 금소법 시행 이후에 한 3년여 지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 어쨌든 올 한 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예, 김종민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앞서서 오늘 보니까 제가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이게 자리를 바꿔서 보니까 또 약간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쪽 여당 의원님들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뭐 ELS 사태 등에서 금융 관련된 현안들이 엄청 심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문제 정치 현안도 짚을 건 짚어야겠지만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이유가 돼서 이렇게 반쪽 상임위가 됐다는 거가 우리 국회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간 우리 정무위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저희가 금감원하고 금융위에다가 시공능력평가 기준 30개 건설사 우발 채무 PF 보증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없대요. 금융이 없다 그리고 금감원도 없다 그리고. 근데 이제 PF 위기는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금융사 건설사가 같이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사 PF 현황을 금융사가 알아야 돼요. 서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태연 같은 사태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일을 잘 못하는 거다. 근데 있는데 의원실에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좀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거를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뭐 공개하거나 뭐 공론화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 또 국회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거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민간 전문가들하고 해서 100개 제가 비식별 처리를 했는데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 이게 위험한 데들입니다. 이게 이미 민간에서는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봤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도 좀 드리고 또 뭔가 같이 저희 생각이나 대안도 논의할 생각이 있는데 뭐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17일 날 우리 금융위에서는 PF 연착륙에 대해서 주요 과제다. 또 이복형 원장님은 증권사 CEO를 불러다 놓고 부인사업장 정리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파악은 안 돼 있다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안으로 우리 과장 담당 과장님들이 이 관련된 자료나 자료가 없다면 현안에 대한 당국의 파악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 방으로 좀 자료 겸 현안 보고를 좀